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얼마 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됐고 정말로 국민들이 무서운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더 겸허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 결국 이제 민간 개발에서 100% 그들이 다 취득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제가 고군분투해가지고 그 개발 예상이 이게 70%인 4,400억을 환수했고 또 제가 부동산 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2년 지난 다음에 2017년에 또 1,100억 또 추가 부담시켰고요. 2018년 3월에 제가 사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2018년 이후에 뭐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뭐 분양가를 뭐 통제한다든지 또 뭐 추가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좀 추가 환수를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제가 그 후에는 성남시장이 아니었고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다만 좀 추가하면 다행히 그때 만들어 놓은 청렴서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치였는데 만약에 정말 부정거래를 했다면 뭐 계약당 또 협약 다 해제하고 불로소득 또 개발이익을 다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그 네.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정대로 출석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저는 그럴 생각이었는데 이제 당의 입장이 지금 그게 일단 경기도 사무도 아니고 또 후보가 아니고 단체장이기 때문에 일체 선거 운동이나 선거 발언이 금지돼 있어서 그 제약도 있고 당 지도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는 다르게 경합을 치렀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도층이 많은 3차 선거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많은 득표가 가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점은 추후 대선에서의 향방을 이야기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선 확정 직후 인터뷰가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작은 선거 기간 논란이 됐던 사생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입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는데.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런 가정에서 말한 얘기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은 인터뷰를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합니다. 사생활 의혹에 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가까스로 인터뷰는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다시 관련 질문을 할 경우 인터뷰를 먼저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끊어버릴 거죠. 그러더니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생방송 도중 중단합니다. 네,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거의 영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인터뷰를 잘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다시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당선으로 돌아와 이는 대장동 의혹이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장동 의혹으로 넘어가 현재 몇 가지 이슈가 더 나온 상황입니다. 하나는 50억씩 받은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고 어제 국정감사 나흘째에도 논쟁의 중심은 대장동 의혹이었습니다. 50억 클럽에 언급된 인사들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한 명을 뺀 5명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실명 공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했다며 이 정도면 자폭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오죽이나 한심했으면 자기 집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직접 던졌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론된 인사 중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며 임명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권순일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뇌물 돈 거래로 인해 된 것이라는 말이 되고 서로 상대방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LH가 당시 450억 원대 수익을 예상하고도 국민의힘 토건 세력의 압력에 공공개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를 공익감사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엔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땅값 폭등 의혹으로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평당 1,000원짜리 하던 게 지금 183만 원. 이거 지방자치단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국감장에서 그 사실인 것처럼 지금 호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선을 좀 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다고 누가 상 줄 것 같냐?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세금 몇만 원 깎아주고 월드컵 축구나 계속 빼주면 돼. 누가 몇 천억을 어떻게 하든 그런 인생들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잖아. 니들은 니들끼리 살란 말이야. 버러지 같은 인생들끼리. 거기에 거론된 인물들이 조사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혹만 불거졌던 내용이 결국 구속수사로 전환되었다는 것인데요. 향후 어떤 이들이 나올지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김만배 씨를 조사하고 새벽에 돌려보냈는데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을 두고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전원 반대를 해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보면 연루되었을 것이 너무도 뻔하다는 해석이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 이에 국민들은 영화 아수라가 현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아니냐라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이 2005년에 언급되어 2014년에 개발 확정되었다는 점은 영화 아수라가 2015년 9월 본 촬영이었고 그 전에 대본이 완성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수라를 한 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건축 사업이 이익이 얼마나 크길래 몇 천억씩 이익이 발생되는 걸까? 이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잡지 않고 올리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주머니, 수입원이겠죠. 그래서 모든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 그리고 관련 공사들을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 민간이든 공공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중요한 건 서민들과 아무 상관없는 거액의 돈이 결국 그들만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저 정치 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새끼 지금 나가서 무슨 짓 할 것 같으세요? 그동안 빼돌린 외화 그거 제대로 관리할 파이프 만듭니다. 그거 존 메리 캐리 제임스 흔하디 흔한 이름으로 묻히면 죽었다 깨나도 못 찾습니다.